침대는 착해야죠. 내 몸에 착, 생활에 착. 금성이 안 착한 이유야. 착해서요. 착하게 만든 우리 침대, 금성침대. 백세스의 매일매일 건강을 점검합니다. 건강 한소! 자,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장수은행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꽃샘추위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도 이 코끝을 탁 때리는 이 바람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그렇죠. 저도 일주일 만에 지금 부산을 다시 왔는데, 예. 부산을 다시 왔는데 새로운 느낌이에요. 오호, 예. 그래서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어.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나랑 걸어요. 같이 걸어요. 와이프랑 걸어요. 이 노래 계속 한 30분 나오겠네. 아 진짜 봄바람 불고 살랑살랑 불면 네. 샤랄랄라 오늘도 원피스 맞아, 입고 맞아. 왔지만 이런 거 입고 네네네. 꽃 달고 맞습니다. 막 걸어 다니고 싶어요. 아, 어떡해요? 꽃 달고. 그러면은 약간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여튼 네. 아무리 코로나가 뭐 있다 한들 네. 계절은 돌고 돌고 또 이렇게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대성 씨는 봄 오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저는 신혼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예? 아? 결혼했잖아요. 예, 결혼을 애기도 했지만 있고, 예. 애기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사연이 조금 있는데 예, 예. 네.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잡아놓고 네. 마침 이 지금 트로트 붐이 막 올라오면서 예. 트로트 오디션이 막 계속 생긴 오디션이 거예요. 있었구나.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예. 저 오디션 보겠다고 했더니 예. 신혼여행 가는 날이랑 딱 겹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가고 오디션을 참가라 해가지고 오디션을 참가를 했는데 네. 그냥 뭐 그냥 또 예선 탈락 딱 하고 아이고. 그래서 또 이제 한 번 더 예. 이제 신혼여행 다시 잡았어요. 잡았는데. 가긴 가야 하니까 어떻게든. 네. 그랬는데 또 또 오디션이. 오디션이 오디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 이제 나와가지고 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요. 아. 이렇게 편집이 됐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못 갔고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맞아. 좀 온 국민의 이제 또 신혼부부들이 지금 또 많이 고통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에 네. 다 같이 여행 가는 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녹화 때문에 매주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혼여행이지. 부산에 바다 보고 갈매기 나는 거 다 보세요. 갈매기 보면서 해 한 접시 딱 하고 그 와이프랑 다음에 내려오세요. 그럼 같이 오셔도 되지 그래. 그럼 어떻게 또 다음 주에도 저를 또 불러주신다는 그건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한강 씨가 오게 되면 또 안 됩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백장수는 지금 이제 올해 101살이시잖아요. 봄이 뭐 좀 새삼스럽지도 않겠어요. 참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네. 은행장님 네. 어제 잠을 주무셨다고 오늘 안 잡니까? 그렇진 않죠. 어제 예. 밥 먹었다고 뭐 밥 안 드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만큼 맨날 먹는 밥이 지겹지 않은 것처럼 네.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 봄이 네. 저에게도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렇지. 뭔가 여자친구랑 손잡고 놀러 가자. 네. 어디로? 뭐 동해 바다로.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면서 네. 저 데이트하고 싶다고요. 어. 여자친구 만들어줘. 아직까지 여자친구가 없어요? 잘 먹어보세요. 만들기 쉽진 않습니다. 왜 없어요? 사실 이게 제 몸매 관리를 좀 했으면 괜찮은데 어. 저녁마다 콜라 마시고 피자 먹고 하다 보니까 나를 다들 너무 싫어해. 어떡해요 나? 그래요. 그것 때문이라고만은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설마. 왜 나를 알겠지.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자, 새 봄을 맞아서 저희 이 스튜디오에 새로운 우리 건강 대표 명의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00살까지 꼼꼼하게 걷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척추 건강 바로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척추 지킴이 신경외과 이경재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척추 건강의 모든 것. 건강한 쇼 통해서 알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이번 생은 처음인데 글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수줍게 얘기를 하세요?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치아가 바뀌면 얼굴도 바뀝니다.
당신을 더욱 밝고 빛나게 하는 디지털 임플란트, 여러분의 치아를 예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치과 신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휴식이 되어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의 쉼표가 되고 싶은 휴식 같은 남자 정형외과 전문의 황철호입니다. 노래 잘하시네. 매일 고생하는 우리 관절에도 휴식이 필요한데요. 맞네.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워크하드, 플레이하드.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취미생활 즐기는 건강한 관절에 대한 건강관리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 이제 지금 이상훈 원장님 얼굴이 지금 색깔이 별로 안 좋아요. 한방과 양방의 초특급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 더 좋은 한양방 치료를 열어간다. 한의사 이상훈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척추 건강 관절은 물론 만병의 주범 비만 잡는 법까지 일상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더 좋은 100세의 건강법 건강하이소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재밌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훈 원장님 근데 소개했는데 왜 갑자기 별이 5개 이게 생각이 나죠? 되게 어색한데 재밌어요. 네, 그리고요. 새 봄, 우리 황사 미세먼지가 오기 전에 그리고 꽃가루가 날리기 전에 제가 얼른 달려왔습니다. 유기농과 김무건입니다. 지금도 숨 막히시는 분들 제가 숨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김홍 원장님은 예. 한 번 출연하셨었잖아요. 하셨죠? 예, 예, 예. 잘 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예? 예. 왜요? 예, 이 스튜디오 안에 총 9명의 출연자가 있는데 은행장님, 저 5분의 의사 선생님, 최대성 씨까지 전부 다 남자고 뭐야 이게? 아차차차 우리 수리미 누나가 있었구나. 저 여자를 안 보여요? 사랑해. 참 됐거든. 사실 오늘 분위기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이영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는데 저는 4월 달에 보궐선거 준비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거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웃겨. 우리 신준영 원장님께서도 협상 잘 부탁드립니다. 내게 너에게 내 원장님 노래 정말 잘하셨습니다. 놀리는 거 아이, 놀리는 거 아니에요? 칙칙하니 좋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모 원장님 잘 지내셨죠? 오케이. 자, 오늘 본격 토크에 앞서서 장수극장부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극장 막을 올려. 완전 이거 사려고 했는데 잘 됐다. 이거 사야겠다. 또 뭘 또 산다고 그래. 나 이거 봄맞이 이 바겐 세일하네. 나 이 코트 좀 사고 싶었거든. 잘 됐다. 아싸. 진짜 자기야 말할 땐 말이야. 폰 말고 그냥 얼굴 좀 보고 얘기하면 안 돼? 됐지? 아이고 참 진짜 배고파 죽겠어. 저번에 우리 갔던 부대찌개 집 기억나? 거기 너무 맛있었는데 그 전화번호 좀 하나 알려줘. 전번 저 봐. 휴대폰 그 봐. 휴대폰 봐. 메시지 보냈잖아.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저번에 나 메모해 놓은 거 적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본 적 있어? 폰 봐. 그만 보냈잖아. 아 진짜. 아니 그냥 주면 되는 걸 왜 꼭 아유 전화기로 다 되는데 아유, 무슨 진짜 뭘 내가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막 그래. 핸드폰을 그걸 없애든지 해야지. 아이고 참. 아니 나 그리고 내일 이거 입어야 되는데 이거 좀 옷 단추 좀 꿰면. 이거 뭐 아니 저 거기 입잖아 거기. 어디?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잘 안 보여. 아니, 여기? 여기? 일단 보자. 너 너무 폰을 많이 봤나? 이게 바늘 귀가 잘 안 보여. 아니 그것도 못 껴? 아니 잘 안 보여. 잘도 보더니. 아 그럼 그 침을 바느질도. 많이 발라. 아니 그 바느질도 스마트폰으로 하지 그래 그럼 차라리. 자기 진짜 아. 바느질을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진짜 굿 아이디어. 영상 찍어야지. 이렇게 보내야지. 아이 내가 못 살아. 아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휴대전화를 잃어버려가지고 네. 한 반나절을 못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완전 중독돼서. 조사를 보니까 한국인이 하루 평균에 휴대전화 그러니까 사용하는 시간이 무려 3시간 40분. 3시간 40분. 너무 많이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뭐 다른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 눈 건강이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진짜 그래요. 그죠? 예. 실제 은행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좀 그래요. 네. 요즘에 이게 노안인지 네.
휴대폰을 많이 봐서 그렇게 네.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눈이 좀 많이 침침해요. 아. 네. 네, 스마트폰이 네. 사실 이게 화면이 좀 밝고 네. 또 영상이 네. 이렇게 네. 보면 조명의 변화가 되게 그렇죠. 심하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오래 이용을 하면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지고 또 이게 눈앞이 뿌옇게 보이고 또 막 이물감 같은 게 생기면서 네. 이제 안구 건조증도 함께 네. 오는 것 같아요. 생기죠. 네, 네. 저도 안구 건조증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공기 때문에 눈이 이제 건조해가지고 안구 건조증인 줄 알았는데 혹시 네. 스마트폰을 봐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나요? 어허. 네, 눈에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눈물막이 존재합니다. 네. 아. 눈물막은 점액층, 수분층, 기름층으로 되어 있는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기름층이 수분을 감싸줘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게 됩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오랫동안 뜨고 있으면 눈이 시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네, 눈 아프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건 눈물막의 균열로 안구 표면이 그대로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4초에 한 번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스마트폰 등을 집중해서 오랫동안 보게 되면 15초에 한 번 깜빡이게 되고 그러면 지속해서 눈에 부담을 주고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눈 뻑뻑할 때 네. 뭐 하세요? 인공 눈물 안 드세요? 그러니까 막 목이 마르면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을 마시듯이 여기도 인공 눈물 넣어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듣는데 그렇죠. 네. 주위에서는 인공 눈물 많이 넣으면 뭐 눈물샘이 마른다고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더안 그래요? 좋아진다고. 그럼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인공 눈물은 이제 네. 주성분이 수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이제 눈물샘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자주의 기준은 하루에 4번입니다. 네. 4회 이상을 쓰거나 매일매일 쓰는 습관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 통에 든 게 있고 일회용. 그리고 일회용으로 나오는 네네. 튜브에 든 게 있습니다. 네. 근데 통에 든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량의 이제 방부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일회용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저도 가끔 너무 좀 뻑뻑하고 하면 일회용 그 인공 눈물 넣거든요. 그럼 좀 시원해지는 감이 있는데 근데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너무 시원해지니까 약간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렇죠. 생기긴 하더라고요. 자, 안구 건조증 말고는 다른 건 괜찮습니까? 물론 안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젊은 노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관절의 연골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마르고 이렇게 탄력성을 잃으면서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데 네. 눈 속의 수정체도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그렇게 해서 노안이 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네. 스마트폰이나 PC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눈의 피로도가 많이 늘고 하면서 맞아요. 젊으신 분들이 노안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눈은요, 이렇게 물체를 보거나 할 때 멀리 볼 때랑 가까이 볼 때 도수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노안이 오다 보면요,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네. 가까운 글씨를 볼 때도 이게 네.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아서 맞아요. 네. 흐릿하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대 때문에 눈 건강이 참 걱정이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면은 스마트폰은 잘 보이긴 하지만 네. 눈은 좀 더 훨씬 더 피로해지고 눈에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빛의 밝기는 네.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책이나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걸 자주 접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력이 절하되는 건 아니래요. 그런데 네. 사용 횟수나 네. 네. 평소 생활 습관, 네. 그러니까 눈의 피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중간중간에 이제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을 이제 사용을 하면은 네. 형광색 블루라이트라고 있거든요. 블루라이트. 있지. 예. 그게 또 눈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건가요? 많은 분이 블루라이트가 눈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라이트가 눈의 피로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고 네. 자외선보다 망막에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위험성은 좀 과장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 2016년 네이처에 올라온 논문과 네. 2017년 미국 안과협회가 내놓은 공식 입장을 종합해 보면 네.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가 네. 눈을 손상시킨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빛에도 존재를 하고요. 네. 태양빛으로 노출되는 블루라이트의 양이
전자기기 속 블루라이트보다 훨씬 많다고 오,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블루라이트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눈 건강에 이제 네.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지만 네. 숙면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아, 수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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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멜라토닌이라는 네.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호르몬이 빛을 쐬게 되면 그 호르몬 자체가 억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녹색빛과 그다음에 블루라이트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이제 노출을 시켜 봤을 때 블루라이트를 이제 노출시켰을 때 멜라토닌이 억제되는 게 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오, 보고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눈의 피로도나 네. 그리고 또 숙면에 있어서도 네.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블루라이트는 숙면을 좀 방해하고. 그렇죠. 근데 휴대폰에 전자파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전자파도 눈 시력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앞에서 말했듯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눈에 피로감이 쌓이고 또 눈을 또 자주 안 깜빡이게 되면서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전자파가 시력이나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가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도 스마트하게 쓰고 그렇죠. 눈도 좀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 없을까요? 저도 지금 뭐 폰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눈이 좀 침침한데요. 네. 근데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고 두 가지. 하더라고요. 뭡니까? 그 네.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네. 이제 크고 크게 멀리입니다. 어. 네, 글자를 좀 크게 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되도록이면 멀리 오. 보는 거 중요하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밝기 조절입니다. 밝기. 네. 요즘 스마트폰은 이제 자동적으로 밝기 조절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밝지도 어둡지도 않게 적정한 중간. 밝기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시면서 네. 계속 보게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장애물 못 보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넘어질 수도 있지 넘어지는 않습니까? 경우가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스마트폰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눈을 조금 건강하게 해줄 만한 뭐 슈퍼푸드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네. 있을 줄 알았어. 네, 맞습니다. 아, 바로 루테인. 루테인입니다. 네. 루테인은 우리가 망막 세포의 이제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이제 시금치랑 브로콜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이제 눈 건강을 위해서 즐겨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당근이 눈에 좋습니다. 좋죠. 네, 당근은 비타민 A와 베타캐로틴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에 의해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해주고 그리고 눈의 점막과 시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이걸 좀 외우기 쉬우라고 네. 제가 말을 만든 게 있는데 그래요, 슈퍼푸드.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진짜? 네. 네네. 해보세요. 어우, 좋아요. 한번 봅시다. 재미없어서 네. 가만 안 둘 거예요. 네. 네. 해보세요. 재미없어 편집하시. 씹다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씹다? 네. 씹다. 자,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네. 시부당.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근데 어디- 식당으로 예. 여러분도 근데 전화는 잠시 꺼두셔도 괜찮고요. TV는 끄시면 안 됩니다. 대신 좀 멀리서 저희 건강한 쇼를 건강하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협착증이 우선인지 디스크 탈증이 우선인지 질환에 따라서 더 진행합니다.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신경 통증. 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죠. 보수 치료까지 다 해봤어요. 번저로는 좋습니다. 깡류들 그리고 조개류가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와, 이거 진짜 금방 받아. 금방 받아. 정렬이 딱. 엄마 고생시키는 협착증 원망했어요. 자, 오늘의 투자처. 어머니, 이제 허리 좀 펴고 사세요. 미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이영재. 자, 그럼 의사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의사의 끝판왕 척추왕.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진짜 영재가 나타났다! 타고난 머리와 비상한 총기를 어릴 때부터 이름 그대로 영재란 소리를 귀 따갑도록 듣다가 질풍노도의 사춘기도 잘 극복해서 의대 진학. 그 후에 신경외과 의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남자. 너무 모범생 같은 그런 인생. 대체 무슨 재미로 살았나 살펴봤더니
학창 시절 락 밴드 메인 보컬 출신? 와우. 그가 수많은 무대에 오른 가수라고? 마마 우 에어 띠라리라디라디라디. 그만해. 거기까지. 이런 열정 때문일까 10시간 넘는 고난도의 수술도 끄떡없는 강철 체력. 그래서 붙은 별명이 수술 머신, 수술 터미네이터. 빠바바밤 빠바바밤. I will be back. 하지만 터미네이터와는 달리 환자들의 지친 마음까지 헤아리는 가슴 따뜻한 인간. 어릴 땐 똑똑한 영재로 이제 부산 시민들의 척추 주치의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태평양을 건너 태서양을 건너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까지 소문이 자자한 이 남자. 똥도 얼어붙은 당신의 척추에도 봄날은 온다. 신경외과 이영재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근데 아니 락밴드를 하셨다고요? 와. 아, 네, 젊은 시절 대학 시절에 네. 이제 의과대학 내 밴드가 있습니다. 그 예. 밴드에서 이제 보컬로 예. 뭐 당시 열정적으로 활동했었고 예.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예.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 밴드 할 때 네. 보컬은 누가 맡냐면 악기 못 다루는 사람이 그렇죠. 맡거든요. 저도 보컬 출신이잖아요. 악기를 다루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럼 추억을 좀 소환해 보죠. 한번 그 노래 한번 두 분이서 소절이나- 해보실까요, 스틸라트? She's gone. She's gone.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좀 뭐 이런 분위기에 또 좀 박수가 필요하구나. 실수감보다는 네. 흔히 많이 알려진 네. 임재범 씨의 예. 그 지금도 기억 속에 남겨진 그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 아니, 저는 아니 이 좋은 노래를 그러기 너무 속삭이셨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내가 그대는 어디에 자 그래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예. 한 시청자분이 사연을 아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그럼요. 네. 진주에서 보내온 시청자 사연인데요. 네. 요즘 저희 어머니 때문에 고민입니다. 한평생 저희를 위해 농사며 식당 일로 고생하다 이제야 좀 쉬시나 했는데 최근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 걷지도 못하시고 허리도 눈에 띄게 구부정해지셨는데 처음엔 다리가 안 좋다길래 의뢰 관절염인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하반신 전체가 저리다고 하시네요. 이제 여행 다니면서 여생을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네. 혹시 무슨 병일까요? 괜찮으실까요? 아. 네, 사연을 이제 좀 보내주셨어요. 살만한데 네. 병이 오신 거예요. 그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역시 이제 건강 한의소를 보고 네. 참 이 마음이 따뜻한 이 자녀분이 있구나 이 생각이 좀 따뜻해지는데 그럼요. 자 오래 걷지도 못하고 허리가 구부정해졌다 원장님 어떤 질병으로 의심이 됩니까? 네, 뭐 연세 등을 종합해 보면 네.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관 접착증. 네. 척추관 협착증이란 네. 우리 뇌에서부터 척추신경이 또 이렇게 분리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그 자리가 네. 척추관인데 네. 그 척추관이 퇴행성 변화, 즉 노화되면서 그 부위가 두꺼워지고 예. 이렇게 해서 지나간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예. 거기에 해당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신경이성 파행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신경이성 파행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신경이성 파행이란 걸음을 걷다 보면 네.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또 다리에 감각장애 그렇게 되면 근력 저하가 또 동반되게 돼서 네. 오래 걷지 못하고 쉬었다 가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심해지면 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네. 또는 걸음을 잠시 멈추고 쉬면 증상이 사라졌다가 네. 다시 또 보행하게 되면은 또 그런 증상이 반복되는 네. 그래서 협착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지고 역시 보행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들 왜 그 버스 타러 가는데 네. 버스 정류장까지 바로 앞인데 한 3번을 쉬었다 네, 맞아. 가신다. 5분 걷고 10분 쉰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죠? 맞아요. 예. 간혹 7, 80대 어르신들이 허리를 보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지 못한 채 예. 구부정하게 걷는 모습을 네, 보게 맞아요. 됩니다. 예, 예, 예. 이는 허리 숙일 때 일시적으로 척추 공간이 자세에 따라 조금 넓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 협착증 환자들은 걸을 때 조금이라도 통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허리를 자주 앞으로 구부려야 되고 그래서 척추 협착증은 일부에서는 고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알려지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료 보면 네. 꼬부랑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가 예, 예, 우리 예. 웃으면서 불렀는데 그치. 슬픈 네, 노래였어. 엄청 슬픈 그게. 거였구나. 근데 꼬부랑 할머니, 등 굽은 할머니들은 많이 봤어요. 네. 등 굽은 할아버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남자들 저희 할아버지가 등이 굽으셨었는데. 거기 한 분 계시네요. 그거 없어. 저는 못 봤거든요. 네. 남자들은 잘 안 걸려요. 그러면 등이 굽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네, 남녀 비율로 보면 네. 뭐 여성에서 조금 더 높지만 남자들에게도 발생합니다. 네. 예. 다만 여성에서 이제 허리 근육이 남자들에 비해서 좀 더 약하고 또 허리가 구부러진 건 조금 더 흔하겠죠. 예. 그 허리가 많이 앞으로 구부러진 경우에는 그것과 또 별개로 척추를 세우는 기립 근육이 네. 약해져서 맞아요. 예. 발생하는 질환인 척추 후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구부러지는 병. 또한 척추 골절이 또 동반되면은 척추체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들과 구분을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를 단순한 증상만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 있나요? 그러게 증상만 가지고. 증상만 가지고. 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그 척추 협착증의 증상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네. 차이 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 허리 자세와 크게 상관없이도 통증이 계속 유발됩니다. 그리고 허리부터 또 발끝까지 당겨놓는 네. 그런 네. 이제 방사통이라 하죠. 네. 그런 것도 심한 경우도 있고 협착증이라는 것은 가만히 누웠을 때는 통증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일단 보행을 하게 되면 네. 또는 이제 좀 장시간 또 이렇게 뭐 한자세 오래 있거나 이렇게 이렇게 많이 걷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 해당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디스크하고 협착증 같이 오는 경우도 있죠. 아유, 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질환 모두 퇴행성 척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오래 앓다 보면 실제 두 질환이 동시에 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디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네. 척추관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뭐 둘이 따로 떨어져서 다른 마디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되어 있을 때는 네. 협착증이 우선인지 디스크 탈출이 우선인지 그거를 또 구분해서 네. 조정성과 보정성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왜 그 치료를 좀 해야 될 텐데 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놔두면 이게 다시 흡수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이 가는 길이 조금 다릅니다. 예. 디스크 탈출증은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마비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마비 증상이 동반된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뭐 약물 치료라든지 뭐 신경 통증 주사를 맞아가면서 통증이 제어가 되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절한 운동과 병행 치료하다 보면은 터져나온 디스크가 우리 몸에서 일부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음흠. 협착증은 네.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더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로 이르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디스크 같은 경우는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치료의 선택지가 다양한데 협착증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두면 일이 커지겠어요, 그죠? 네, 뭐 초창기에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네. 뭐 약물 치료부터 하게 되지만 네. 뭐 결국엔 수술로 이런 경우가 이제 많게 되고 네. 또한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고령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성 질환, 즉 고혈압, 당뇨, 협심증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척추 질환이나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겪게 될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네. 특히 통증으로 인해서 오래 누워만 있는 경우 네. 체력이 또 쉽게 떨어지고 심장, 폐 등 장기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서 네. 건강이 또 나빠지기도 하고 또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 노인의 척추 질환은 통증이나 보행 장애 등으로 인해서 근력이 약화되고 또 이는 또 운동의 감소를 또 초래하게 되고 네. 근력 약화를 더 약하게 하는 악순환이 또 반복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 호전시켜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운동을 덜 하게 되고 운동을 덜 하니까 근육은 더 소실되고 근육 소실되니까 또 더 아파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탁 끊어야 되는데 그 끊어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정말 고생하시다가 네. 이영재 원장님 만나 뵙고 새 삶을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다리 통증으로 밖을 나가기조차 힘들었다는 공수임 씨.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그래서 50m 가다가 또 쉬어야 되고 30m, 10m. 아예 운동을 매일같이 하던 사람이 운동도 못하고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죠.
그 친구들 모임이나 여타 공적인 모든 모임을 다 취소하고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리가 뻐근한 느낌에 중간중간 쉬어가야 했는데요. 처음엔 참아가며 다녔지만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점점 줄고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허리에 좋다는 거는 얘기만 들은 대로 다 해봤어요. 단약도 먹어보고 또 한방에 치료해서 침이나 뜸이나 도수 치료까지 다 해봤어요. 여러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환자분은 수년 동안 허리가 아픈 요통 증상과 하이통 증상이 있었고 특히 길을 오래 걷지 못하는 보행 장애 증상인 신경이성 파행 증상이 특히 더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뼈가 앞뒤로 밀려 나오는 불안정증 증상인 척추 전방 전이증 증상도 있었고 MRI상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매우 심하게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척추가 흔들리고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허리와 다리가 아팠고 특히 길을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심해져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은 후방 감압술 그리고 나사목 고정 수술 같이 했습니다. 신경 눌린 부분도 풀어주고 뼈 움직여서 많이 움직여가지고 불안정한 부분도 나사못을 고정해서 단단하게 고정하고 증상도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다행히 또 뭐 회복 잘하셔가지고 또 일상생활 잘하시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심하자. 묵은 그렇죠. 거라든지. 그래서 아직은 너무 조심하셔야 이제 잘 애껴 써야 됩니다. 불안정했던 척추가 잘 고정되고 신경을 누르던 좁아진 척추관도 넓어졌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예후가 좋은데요. 병원에서 배운 운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바른 자세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통증에서 벗어나 원하는 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뒷산에서 걷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니까 외출하는 것이 즐거워요. 운전을 해도 불편하지 않고 걸어가도 불편하지 않고 울적했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제가 하는 일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이 건강이 받쳐주니까 행복합니다. 허리는 수술하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고정 수술했는 경우에는 뼈가 이제 붙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뼈가 이제 붙는 유합 과정이 최소한 석 달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한 3개월 정도는 보조기를 차시고 물론 일상생활을 뭐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상생활 정도 하실 수 있고 걷고 이런 거 운동도 하시면 됩니다. 고정 수술이 됐든 후방 감압술이 됐든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허리 근육도 다시 회복시키는 데 그 도움을 주도록 같은 운동요법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제 아는 어떤 분이 허리가 이제 불편해서 갔어요. 근데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는 또 아니래요. 그 뭡니까? 그런 질환이 있어요? 네.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내장증. 내장증. 예. 내장증? 참 애매한 질환이고 상당히 좀 이제 정확하게 그 정의하기 어려운 질환인데 디스크 내장증인 것은 쉽게 설명하면 디스크 내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노화되면서 노화가 심하게 되다 보면 디스크 일부가 터져 나와서 수액이 탈출되면서 이제 디스크 탈출증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신경 압박한 건 아니지만은 디스크 내부에 노화되면서 주변에 좀 비정상적인 이제 통증신경들이 좀 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론 섬유륜도 조금 손상되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통증신경이 자라 들어가면서 통증은 오는데 MRI상에서 보면은 뭐 디스크가 터졌다든가 또는 뭐 신경이 눌린다는 건 그런 정확한 그 눈에 보이는 병상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디스크가 노화되면서 이제 색상이 조금 그 시그널이 좀 신호가 좀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자꾸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또 디스크 내부에 바늘 같은 거 집어넣어서 통증 유발 검사도 같이 해보고 해서 그래요? 예, 디스크 내장증이 진짜 있는지 또 한 번 더 확인도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럼 디스크 내장증 저도 솔직히 처음 듣긴 하는데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또 다른 증상이 또 있는 건가요? 네, 디스크 내장증 증상도 디스크 탈출증과
일부 유사하면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정상으로는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고 일었을 때 허리가 조금 늦게 펴지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굽혀 물건 줍기가 좀 힘들어진 경우도 있고 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움직임이 좀 나아지는 경우 또 디스크 탈출 중 일부가 튀어나와서 물리적으로 신경을 압박하지는 않는데 디스크 외인같이 그러면 변화가 크게 없겠죠. 네. 그래서 디스크 내부에서 통증을 자꾸 일으키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네요. 네. 알면 할수록 진짜 신비한 척추의 세계 진짜 같아요. 그러네. 장수 탐험 신비한 세계. 장수 탐험. 우와. 그래서 그 음악이 생각나는데. 그럼 뭐 허리 안 움직이면 되겠네요. 그렇지.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평소 허리가 약하거나 안 좋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움직임을 줄이고 같은 자세로 오래 있을 경우 근력이 약해지고 바르지 못한 척추 자세는 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더 수월하게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나친 동작이나 과격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네. 틈틈이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네. 몸 상태에 맞게 네. 운동을 늘려나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통증이 이제 호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던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 네. 허리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네, 일반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다 조금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변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스크 탈출 중에 심하거나 또는 척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유발될 때는 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증상을 그렇겠죠. 악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척추 골절이 있거나 네. 근육과 관절, 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도 회복할 때까지는 운동을 피해야 됩니다. 예. 일반의 경우에 요통이 오늘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요통이 있을 때 함부로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네. 1, 2주간 통증이 가라앉는지 안정을 취해 봅니다. 그렇죠. 그 후에 통증이 가라앉으면 그때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시면 네. 반대로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통증이 심해지거나 하게 되면은 즉시 척추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요통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할 때 평소에 꾸준히 운동해 놓는 것이 맞아요. 가장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예. 그래요. 그럼 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은 운동도 있고 나쁜 운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맞아. 감사하겠습니다. 도움 안 되는 운동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네.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좋은 운동으로는 가벼운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네.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나쁜 운동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골프가 되겠습니다. 골프. 왜냐하면 허리를 좀 심하게 비틀었다가 풀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허리를 심하게 비트는 요가나 네. 과도한 스트레칭도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건강한 척추 이게 아파 본 사람만이 아는 그 통증이 있거든요. 네. 그 불편함이 있는데 자 예방을 한번 해봅시다. 척추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바른 자세. 평소에 바른 자세를 취해서 네. 척추가 정상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평상시에 행동 수칙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비만을 막아야 됩니다. 비만은 맞아. 진짜 네. 만병의 근원이에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도 네. 하고 네. 척추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화도 또 좀 빨리 네네. 진행되겠죠. 세 번째는 여성들은 하이힐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이힐. 예. 높은 굽의 신발은 버려 이거 버려 이거 버려. 예, 높은 굽의 신발은 예. 척추체에 맞아요. 예. 축을 앞쪽으로 당겨서 또 네. 척추 변형 같은 것도 유발을 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하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건강의소의 그 단골 주제죠. 이제 허리 얘기를 쭉 하는데 그렇게 많이 저희가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 내장증도 있고 협착증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구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전문가들 계시니까 여러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저희는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뭘 드시면 좋을까? 그렇죠. 이 도움을 한번 만나러 가죠. 갑니다. 한 끼 적극. 안녕하세요. 밥이 김나는 맛을 DJ 린이 인사드려요. 자, 오늘 DJ 박스에 와우 새우 들깨찜이 도착했는데 멀리서 보내셨어요. 보니까
이태리에서 보내셨네요. 이름을 보니까 이태리 타올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번저르노. 네, 좋습니다. 신청곡이 아모레 미오. 이 새우 들깨찜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들어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좀 번역을 해서 DJ 리미께서 들려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번역해드려야죠. 이태리에서 예전에 타올을 좀 팔았던 기억이 나서. 자, 그러면 음악 들려드려죠. 아모레 내일 아니 오늘 새우 들깨찜. 맵지 않게 순하게 하얗게 만들었어. 칼슘 철분이 많은 건강식이야. 콩나물 마가 들어있어서 식감이 좋아. 뼈 건강에 좋은 새우 들깨찜. 번조르노. 좋습니다. 내렸는데 음악은 계속 나오네요. 좋아요. 새우 들깨찜 보니까 약간 스파게티 같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하얗게 맵지 않게 순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 어렸을 때 이거 미더덕 넣어서 저희 친정엄마께서 만들어줬던 기억이 새록 나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깐 새우네요. 예. 이 아삭크림 소리 들리시죠? 진짜 저는 하얗게 해서 좀 밍밍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념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짭조름하면서도 약간의 칼칼한 느낌도 있고 맛식감도 이게 새우가 들어가 생선이 들어가면 무컹무컹 하잖아요. 근데 이 식감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삭거림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예, 새우 들깨찜 보노 맛있어요. 자, 부산경남 대장간 방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식재료로 여러분의 건강과 맛을 책임지는 방장도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새우 들깨찜. 이제 고서에 나왔던 걸 제가 조금 응용을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찹쌀가루, 전분 대신에 찹쌀가루 넣은 것, 그리고 마하고 콩나물하고 이제 식감을 살려준 거,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매번 뼈 건강에 대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새우가 또는 이제 갑각류들 그리고 조개류가 칼슘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골다공증 및 뼈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거를 뭐 맵싹하게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또 못 먹고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요즘은 자극적인 건 피해야 되다 보니까 맞아. 어떤 게 있을까 했더니 들깨 오메가3까지 첨가를 아. 해서 맛과 영양 다 잡은 거죠. 그래요. 근데 사실 비주얼을 보면 네. 찜이라 그러면 좀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정관념인지 몰라도 붉은색. 좀 빨갛고 네, 이래야 좀 맞아요. 식감이 당기는데 이게 그 색깔이 좀 그래서 그런지 만드는데 어떤 포인트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콩나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물이 잘 생겨요. 아하. 그래서 웬만하면 콩나물을 살푼 이제 잘 삶는 게 이제 키 포인트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찹쌀가루 전분이 들어가면은 또 물이 생겨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하는 게 좋고 네. 집에 분명히 냉동고에 있는 갑각류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 야채도 딱 내가 콩나물만 넣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요즘은 뭐죠 알록달록한 거 보면은 이 식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먹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야채로 풍부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어봅시다. 저 먹어. 예. 이게 콩나물. 와, 아삭거림이 진짜 살아있어요. 허리를 세우게나. 죄송합니다. 네. 허리를 세우게. 그래서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동의군포감에 보면 마가 하체에 좋답니다. 하체 힘을 기르는 데 좋다고요. 제가 또 하체가 또 이렇게. 허리도 세우시고 하체 힘도 기르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오늘 우리 여기 이제 오시는 선생님들 드시게 하려고 약간
매콤하게 이제 땡초 넣었어요. 안 넣으시면 이제 애기들이 먹을 수 있고. 마는 어때요? 식감이 진짜 좋네요. 맞죠? 마도 마가 특이하네. 너무 맛있는데? 네, 마가 이게 이제 미끌미끌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찜에 넣으면 아삭거림으로 또 재밌는 식감을 주죠. 마. 등 진짜 부분 맛있- 새우가 특이해. 등을 피게 아주 해주는 왜냐면 말을 그런 음식이네요. 같지가 않잖아요. 야, 또 척추. 예. 등급은 새우가 등을 펴게 해준다. 네. 허리가 펴지는 맛이. 허리가 펴지는 맛이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새우나 이런 새우를 많이 못 먹어요. 좀 뭐라 그러지 물린다 그러나? 네네.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새우 많이 그치? 먹을 수 있겠네. 예. 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먹었으니까 몸을 만들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헬스 적금. 우리의 허리를 쫙 펴게 해줄 그를 소개합니다. 윤지현 헬스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건강하이소에서 건강의 상징 단백살 몸짱 윤지현입니다. 건강의 상징. 야, 근데 누가 이 몸으로 이 외모로 나가면 그래요. 단백살이라고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예방할 수는 있다. 이제 예방의 네, 네. 제일 첫 번째 이제 명약은 운동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오늘은 네. 걸어 다니는 이제 보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을 네. 알려드리려고. 좋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이 증상이 있으면 골반의 전방 경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되죠. 예. 이 증상은 그 장요근이라는 네. 근육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장요근이 짧아지면 네. 허리가 꺾이게 되죠. 예. 그러면 그렇죠. 이제 통증이 계속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칭과 네. 운동하는 방법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장요근 스트레칭은 간단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TV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바로 따라하세요. 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예. 앉아 있을 때 양반 다리를 한쪽 반대쪽을 무릎 뒤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골반을 유지를 하고 몸통을 이쪽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돼? 예, 장요근이 이게 되나고? 장요근이 이제 외회전 시켜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서 장요근 늘려서 예.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제 굳어져 있는 근육이 늘어나겠죠. 아.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운동을 하는 거죠. 네. 그 동작을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하실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되게 시원해요 이 네. 자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양반다리 해서 나중에. 뒤로 보내고 몸통은 반대로. 외회전, 반대로 쫙 이거 해서 반대로 하네. 골반이 이렇게 막 뜨지 않게 딱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정면을 딱 보고 한 10초에서 15초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뻐근하고 당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아, 거기가 장요근이구나.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장요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이렇게 이제 누웠어요. 예. 누워서 양쪽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겠죠. 예. 이제 기역자로. 이때 허리가 이렇게 뜨면 안 돼. 예. 예. 허리를 딱 붙여서. 눌러주고 무릎은 손바닥으로 받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무릎은 몸 쪽으로 오르려고 밀고 하고. 손바닥은 무릎 쪽으로 밀어서 서로 예. 이렇게 미는 거죠. 오. 아.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해보시면 운동이 돼 맞아. 복부, 복행근까지 자극이 옵니다. 오. 이제는 이제 중둔근, 엉덩이 운동법인데 네. 중둔근이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네. 골반의 위치를 잘 잡아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힘들. 근데 사이드 플랭크에다가 예. 중둔근 이제 운동을 변형시킨 동작인데 일단 옆으로 눕겠죠? 예. 네. 발끝을 당겨서 골반을 정렬해야 돼요. 골반이 네. 전방으로 가도 안 되고 음. 후방으로 가도 안 되고 전방으로 가도 안 되고 네. 정렬을 딱 해서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게 딱 날개뼈를 딱 받쳐준 상태에서 팔을 하늘을 향해 쭉 뻗고 발끝에 당겼잖아요. 이때 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네, 올라가면 어렵겠다. 중둔근 자극이 와요. 네. 이 상태에서 유지하고 3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려와서 천천히 다시 내리고. 쭉 들어주는 아, 이거 쉽지 않겠다. 네, 지금부터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해보시죠.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오시죠. 네, 뒤로 보내시고 자, 각을 잡아주시고 너무 빼지 말고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원장님 요가 원장님, 하셨어요? 유연하신데요? 이 상태에서 자세는 여성 몸통을 여성인데. 지금부터 몸통을 왼쪽으로 쭉 보내서 양쪽 이게- 팔을 자 정면을 보시는 정면을 몸 틀어지 말고 골반이 뜨잖아요. 지금 대성 씨는 지금 골반이 좀 틀어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너무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시선은 정면을 보고 좀 스트레칭. 나안 닿는데 엉덩이가? 오 시원.
엉덩이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엉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대전근이 아마 단축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되게 시원하다. 왜 안 되지? 나를 보라. 아니 너무 들지 마. 편안하게 해서 틀어볼게요. 시원하죠? 어때요? 어디에 자극이 온 것 같아요? 여기요. 아, 거기가 어디라고요? 네. 그 장요근. 예, 거기 맞아요. 여기구나. 장요근이 외해져야 아, 되니까 여기, 아, 바로 여기가. 느낌이 와요. 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시고 하늘 보고 누워 보실게요. 하늘 보고 누워 보실게요. 그렇지. 아니 이때 허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허리가 딱 붙을 수 있게 머리 딱 눌러줘요. 붙여야 돼.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들고 있어요. 손바닥은 무릎을 받치고, 자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복부를 눌러주고, 자 무릎은 당기고 이제 가슴 쪽으로, 그렇죠, 그렇지. 자, 그렇죠. 그리고 손바닥은 무릎을 서로 이렇게 서로 미는 거예요. 등척석 운동. 이 원장님 시작. 다리를 벌리시는 게 쭉 아니라 밀어보세요. 예.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와 이거 쉽지 않네. 아니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데? 자, 저희들은 이 동작을 하면 테스트를 해요. 자, 나볼게요. 가만히 계시고 편안하게. 자, 힘을 줘보세요. 버텨지잖아요. 이쪽은 튼튼하신 것 같고. 대선 씨 한번 밀어봐요. 밀릴 것 같은데? 자,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부지런하게. 무릎을 자, 버텨보세요. 시작. 밀리죠? 아, 밀리네. 아이고, 이렇게 밀리는 거는 장요근이 지금 와. 단축돼 있는 거예요. 자, 아니 근데 원장님이 훨씬 근육이 엄청 많으시네. 저기 지나고 여기. 여기 지나죠. 거기 지났죠? 거기 어디? 중등근. 장요근하고 중등근이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네. 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영재 원장님 끝으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고령 환자들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협착증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치료는 받아야 되고 뭐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복합적이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도 치료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정상을 보존시키면서 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뜨끔해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며칠 불편해도 그렇게 사실은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척추 질환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참지 마시고요. 참지 마시고 주위에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꼭 찾아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허리, 편안한 허리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최대성의 백세송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상시에서 특허받은 프리미엄 엠보 칫솔을, 오마이 선글라스에서 선글라스를, 사우스 반데크 호텔에서 숙박권을, 자연주의 키라니아에서 천연 성분 염색제와 기능성 샴푸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허리 펴고 막걸리 한 잔 하세요. 아, 허리 펴고. 허리를 펴요. 온 동네 소문났던 꼬부랑 할매 한평생을 고생하시고 잘한다. 알턴 머리 아파왔어. 아이고 허리 숙인 우리 어머니. 어머니 이제 허리 펴고 사세요. 척추관 협착증 낫게 할게요. 거칠은 손으로 쉬지 않고 일하던 당시 어머니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서 살림살이는 마냥 듣지만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협착증
척추가 넓혀주시던 평소 올바른 자세 취하고 백세까지 허리를 펴고 백세까지 허리를 펴요. 소처럼 일만 하셔서 살림살이는 마냥 컸지만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경착증 원망했어요. 신경에서 다행시던 척추가 넓혀주시던 자세 취하고 백세까지 허리를 펴요. 백세까지 허리를 펴요. 학교 보충학원, 학교 보충학원. 세라젬 뒤를 부탁한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해보세요. 세라젬.